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회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되네요. 오늘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미리 하나 안내할 게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어져 가는 게 이 코로나가 하루아침에 끝날 게 아닐 것 같아요. 오래 지속될 것 같은데 제가 이 공시법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 하나를 내년부터 실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러면은 제가 제 나름대로 합격 보상반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 회원은 선착순 500명입니다. 500명. 선착순 500명인데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 매주 금요일 날 회원들에게 문제를 10문제를 쏩니다. 그럼 금요일 날 쏘면 여러분들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월요일 날, 금, 토, 일, 월 있죠. 그죠? 여기까지 보낸 메일로 다시 문제를, 그러니까 정답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저는 문제를 보내고 여러분들은 정답을 저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답 어떤 걸 체크를 해가지고 한 달치 성적표를 모아서 또다시 여러분들한테 제가 발송을 하는 거예요. 이걸 매주 시험이 끝날 때까지 매주 문제를 쏘고 여러분들은 문제를 저한테 정답지를 제출해 주면 됩니다. 물론 하고 안 하고는 전부 다 자유입니다. 자유. 선착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그 합격 보장반이라는 것에 참여를 하고 싶으면 여기에 메일 번호 있죠. 메일 번호. 이 메일 번호로 성명, 요게 학원, 지역, 전화번호를 기재를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면 됩니다. 메일로 다시 보내면 돼요. 성명을 쓸 때는 반드시 실명으로 써야 되겠죠. 학원은 메가랜드죠. 그죠? 여러분들 메가랜드 동영상을 듣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역은 시군구까지 쓰는 겁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기까지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기록해야 됩니다. 요 4개를 작성을 해가 보내는 분에게 제가 그러면은 합격 보장반 회원으로서 매주 10문제씩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나갔다면 그에 따른 해설도 있어야 되겠죠. 그 해설은 유튜브를 통해서 올리게 될 겁니다. 이것은 1월 15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1월 15일부터 그 전에 미리 500명의 인적판 그래서 엑셀 작업을 해서 그걸 제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연습 2번을 할 거예요. 이 세부적인 내용은 있잖아요. 부동산 공시법 밴드 있죠. 밴드 검색란에서 부동산 공시법이라면은 밴드가 나오죠. 그게 공지사항에 보면은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참고해 주면 됩니다. 하고 안 하고는 전부 다 자유입니다. 그래서 500명만 선정을 하는 겁니다. 선착순이에요. 자, 그럼 이제 진도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있죠. 교재 308페이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앞에 한두 개 빠진 것이 있거나 이거는 본 과정에 가서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은 자, 우리가 등기법은 크게 5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총설, 설비, 등기절차 총론, 강론 이렇게 돼 있죠. 이 총론과 강론은 사촌지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총론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강론에서 언급되는 거 있죠. 이거를 모아서 한꺼번에 공부하는 게 총론입니다. 그러면 총론을 알아야 강론에 가서 공부가 수월한 거예요.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총론부터 배우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배우는 법을 등기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등기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절차법입니다. 이 절차법이라는 것은 등기를 하는 순서와 절차를 규정해 놨다. 이래서 절차법이에요. 그러면 등기는 어떤 순서와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를 했을 때 민원인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가
등기관에게 제출하는 게 신청이죠. 그죠? 등기관이 그걸 탁 받아가는 게 접수입니다. 접수. 받아가서 민원인이 제출했던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기재되어야 될 부분이 기재되었는지, 도장 찍어야 될 부분이 찍혔는지, 첨부되어야 될 서류가 첨부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심사예요. 이걸 예쁘게 말하면 이 사람의 등기 신청이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하 사유 1번부터 11번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의 여부를 신청인이 제출했던 서류를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그럼 서류에 하자가 있다면 각하 거부 안 해주는 거죠. 하자가 없다면 등기부에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등기가 끝났다면 세 군데와 관계가 있어요. 등기소에서 등기가 끝났다면 등기 권리자에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교부를 합니다. 두 번째는 세무서에 세금과 관련되는 자료를 알려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적소관청에, 여러분들 권리관계의 변동은 등기부를 먼저 고치죠. 고치고 난 다음에 변동사항을 지적소관청에다가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등기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있죠. 신청이에요. 그럼 신청은, 자 보세요.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누구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하느냐, 등기 신청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이래 나와 있어요. 자, 여기도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이래 놨죠. 그럴 때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는 겁니다. 원칙은 이 두 개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당사자 신청주의 관공서 촉탁이 원칙입니다. 예외는 등기관에 직권을 한다, 법원에 명령을 한다, 이게 예외예요. 그럼 여기서 당사자 신청주의 이래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앞에 있는 게 원칙입니다. 뒤에 있는 게 예외예요. 우리나라 등기는 공동신청, 즉 의무자와 권리자가 함께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공동이에요. 의무자, 권리자 둘 중에 혼자가 등기하는 것은 단독이다, 이 말이에요. 이때 주로 권리자 혼자 하면 단독, 권리자와 의무자가 함께 하면 공동, 이렇게 됐어요. 우리나라 등기 신청은 임의 신청이라는 말은 자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강제 신청은 예외죠, 그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강제 신청은 하나밖에 없어요. 표제부의 등기는 1월 이내 신청한다, 요게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60일 이내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와요. 이걸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가 있다면 제3자가 있죠. 여러분들 당사자는 의무자와 권리자, 제3자는 우리가 이거잖아요. 다 등기를 할 때 부부 싸움을 하죠. 부부라는 게 의무자와 권리자입니다. 그럼 부부 싸움하면은 옆집에서 말리러 오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빠져라, 제3자는 빠져라. 그러니까 당사자를 제외한 게 제3자입니다. 이 제3자는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가 있다, 대리인에 의한 등기가 있다, 대위 신청이 있다,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를 신청할 때는 서면,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관공서에다가 뭔가를 요청할 때는 구두로 하느냐 문서로 사느냐 이 말입니다. 그건 당연히 문서로 사죠. 서류입니다. 구두로 하는 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 신청을 할 때 자 보세요. 누구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하느냐, 이거 바로 지금 배울 겁니다. 여기에 자연인이 있다, 법인이 있다, 비법인이 있다. 등기 신청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여기 방법 이렇게 했을 때 자 보세요. 방문 신청이 있고 전자 신청이 있다, 이 말.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자, 흔히 말하는 과도기에 있어요. 그 말은 옛날에 모든 것은 직접 가서 했습니다. 이게 방문 신청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냐? 있죠. 그죠? 요게 전자 신청입니다. 그러면 출제위원이 시험에 낼 때는 두 개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잖아요. 이 말은 내용이 같기 때문에 분류하느냐, 다르기 때문에 분류하느냐, 다르기 때문에 분류를 합니다. 내용이 동일하다면 분류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의 차이점이 뭐냐? 이게 나중에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등기를 신청할 때는 서류를 제출하죠. 그 서류에 신청 정보가 있고 첨부 정보가 있죠. 여러분들 신청 정보는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신청서예요. 서라는 거는 종이잖아요. 그죠? 이 말은 방문 신청할 때 쓰는 용어는 신청서,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신청 정보. 오늘날의 우리나라 등기부는 전산화되어 있죠. 그래서 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모르시겠거든 신청 정보는 옛날 말로 신청서라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첨부 정보 일어났죠. 이거는 서류죠. 서류. 여러분들 첨부 서류,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를 작성을 했다면 신청서에 플러스 시키는 서류들 있죠. 이게 첨부 서류입니다. 이걸 우리 컴퓨터 시대에는 서류라는 표현보다는 정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고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럼 이거를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공부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있잖아요. 이 용어 정의를 잠깐 해놓고 들어가 볼게요. 앞으로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신청이라는 표현, 촉탁이라는 표현, 직권이라는 표현, 명령이라는 표현이 아주 자주 나와요. 그거를 잠깐 보고 넘어가 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에 등기소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맨 아래에 보면은 갑하고 을이죠. 그러니까 갑하고 을이 이 집을 사고 파는 매매를 합니다. 그 매매를 했다면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되죠.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등기소는 관공서입니다. 갑하고 을은 개인입니다. 사인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관공서에다가 뭔가를 요청하는 것은 신청이라고 불러요. 자, 두 번째, 여기에 관공서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등기소가 있죠. 여러분들 등기소도 엄격히 말하면 관공서잖아요. 그죠? 저 관공서가 관공서에게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이때는 신청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촉탁이라는 표현을 써. 왜? 여러분들 등기소도 관공서죠. 여기에 관공서 있죠. 이 관공서가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관공서죠. 관공서는 동급이에요. 동급이니까 신청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촉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원 있죠. 여기는 명령이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는 상하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등기소는 어디 소속이냐? 법원 소속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성동등기소 있죠. 성동등기소 정문에 가면 문패가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서울 동부 지방법원 성동등기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등기소의 상급기관이 법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내려오는 거 있죠. 이게 명령입니다. 명령. 그 다음에 직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가장 쉽게 표현해 보면 등기관이 알아서 고쳐주는 게 직권입니다. 등기관이 알아서 해준다 이 말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렇게 해볼게요.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등기부 다 고쳐야 되죠. 대장 다 고쳐야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 다 고쳐야 합니다. 이걸 소유자가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하는 거냐,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주느냐, 알아서 고쳐줘요. 그걸 직권
직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이 직권이 우리를 많이 괴롭혀요. 그래서 등기간이 직권을 하는 등기는 나중에 다 이해를 해 둬야 합니다. 그래서 요걸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교재 310페이지로 갑니다. 그 310페이지에 보면은 1.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일이 나오죠. 자, 요게 시험에 내면은 3년에 한 번씩 출제를 합니다. 출제를 할 때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은 310페이지에 중간에 갈로 열고 2번에 등기 신청의 적격이 인정되는 경우 이래 나오죠. 그러면 인정에다가 밑줄을 한번 그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311페이지를 갑니다. 가면 상단에 갈로 열고 3번에 등기 신청의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보세요. 그러면 출제인이 문제를 낼 때는 310페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311페이지가 문제입니다. 그 말은 등기 신청의 적격이 부정되는 자 4명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볼 때, 자, 보세요. 여기에서 보세요. 누구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는 3년에 한 번씩 출제를 하거든. 그러면 요거를 등기부를 보면서 여러분들 잠깐 보면은, 자, 보세요. 이게 등기부죠. 그럼 우리가 등기부에 보면은 순위번호가 있고 등기 목적이 있고 접수가 있고 등기 원인이 있고 여기에 권리자 기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요거를 다른 각도로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법률 용어로 등기 명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간다는 말은 소유자로서 올라간다, 전세권자로서 올라간다, 저당권자로서 올라간다. 이게 등기 명의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등기부상에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이게 당사자 적격입니다. 적격.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자, 보세요. 여기에 올라갈 수 있는 자, 자연인은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연인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인간입니다. 인간은 다 됩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도 인간이죠. 소말리아 사람도 인간이죠. 외국인도 다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법인 있죠. 법인은 다 됩니다. 다 되니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상식선에서 사단법인이 있다, 재단법인이 있다, 영리법인이 있다, 비영리법인이 있다, 국내법인이 있다, 해외법인이 있다, 공법인이 있다, 사법인이 있다. 법인은 다 되기 때문에 뭐 종류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요 비법인이죠. 이거를 정확한 표현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죠. 그럼 앞으로 저하고 수업을 할 때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을 줄여서 비법인입니다. 그러면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자는 이 3명이에요. 시험은 이걸 갖고 출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고 여기에 이름이 올라갈 수 없는 자가 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딱 보면은 이렇게 나왔죠. 여기는 등기 신청의 적격자 O죠. 시험에 출제를 안 합니다. 여기는 등기 신청의 적격자 X죠. 그럼 이걸 출제를 한다, 이 말. 그럼 여기도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을 갖고 출제를 하느냐? 4번을 갖고 출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태아죠. 태아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애가 태아입니다. 이 태아는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학교죠. 여러분들 학교는 안 됩니다. 학교는 하나의 시설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학교는 학교 이름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해야 돼. 그때는 여러분들 쉽게 국립학교가 있죠. 이거는 국가 명의로 등기를 합니다. 공립학교가 있죠.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기를 합니다. 사립학교 있죠. 그 사립학교는 재단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재단. 그럼 만약에 연세대학교 명의로는 안 됩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재단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는 학교 명의로 하는 게 아니고 사립학교는 재단 명의로 등기를 한다. 그래 기억해 두면 돼요. 그 다음에 읍면독리가 나오죠. 여러분들 우리가 국가가 있고 아래에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가 시도가 있고 시군구가 있잖아요. 이거는 다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국세가 있죠. 지방세가 있죠.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세수입이 있다는 겁니다. 세수입은 돈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은행에 저금해 둘 거냐 땅 사둘 거냐 이 말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명의로는 등기가 됩니다. 그러나 읍면독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읍면독리 이름으로 등기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를 조심할 거는, 시골에 가면은 마을회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을회관은 마을의 공동재산이잖아요. 그럼 이거 등기해야 되거든. 그러나 마을 이름으로는 등기를 해주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때는 마을 주민들이 법인 아닌 사단을 결성을 해서 마을 이름으로 등기하면 됩니다. 다시 할게요. 마을은 X, 마을이 법인 아닌 사단을 결성하면 마을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 이게 O입니다. 여기서 이제 키는 민법상 조합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민법에서 배울 때 민법상 조합은 일종의 계약의 이름입니다. 계약의 이름을 갖고 등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각도로서 이야기할 때 조합은 단체잖아요. 그죠? 그럴 때 가입과 탈퇴가 자유인 단체가 있고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못한 단체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사천목 가다. 그럼 나는 사천목시 싫다. 전주이시 할란다. 이거는 안 되잖아요. 제가 서울대학교 졸업했다. 나는 서울대학교 싫다. 카이스트 졸업한 걸로 하겠다. 이런 거는 안 되잖아요. 그거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이 상인조합을 결성을 했다. 조합원이 100명이다. 100명. 이때 한 달에 회비를 5만 원씩 내어서 몇 년간 회비를 모으니까 1억이 됐다. 그럼 그 1억을 은행에 저금해 둘 거냐, 판교에 땅 사둘 거냐, 땅을 사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러나 조합 이름으로는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왜? 조합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이기 때문에 개인의 성격이 강합니다. 단체의 성격이 약해요. 그래서 조합 명의로는 안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때는 조합원이 100명이라면 100명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이지 조합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은 허용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100명이 공동명의로 한다는 말은 공동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 시간에 공동소유의 종류는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잖아요. 이때 무슨 이름으로 등기하느냐? 합유로 등기한다. 그래 기억해두면 됩니다. 그러면 이 민법상 조합의 성격과 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게 특별법상 조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시험에 출제위원이 시험에 낼 때는 이 용어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이게 민법상 조합인지 특별법상 조합인지 이 용어를 반드시 써야 돼요. 그러면 민법상의 조합은 민법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 그럼 무조건 X가 됩니다. 그런데 특별법상 조합은 특별법을 안 써도 돼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이런 조합이 있죠. 이거는 이름은 조합이지만 조합이 아니에요. 법인입니다. 법인. 그러니까 법인이니까 당연히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O가 키가 아니에요. X가 키입니다. 그거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311페이지로 가보겠어요. 그 321페이지 가면은 의무자와 권리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엄청 중요한 거예요. 30회 때도 의무자 권리자를 찾아내는 게 시험, 31회 때도 시험. 그 요즘에 대세가 의무자 권리자를 찾아내는 게 시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자, 요거를 정리를 해볼게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 등기는 있잖아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이라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당사자가 신청을 합니다. 하나는 제3자가 등기를 신청을 해요. 그럼 요 당사자 이렇게 놓으면은 공동 신청이 있고 단독 신청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동 신청은 자, 지금부터 있잖아요. 이 용어를 잘 해야 돼요. 쉬운 예를 들어봅시다. 홀수가 있죠. 그럼 짝수가 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탕이 있죠. 그럼 여탕이 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토지가 있죠. 그러면 건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권리관계를 배웁니다. 권리관계에서는 의무자가 나오고 권리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의무자와 권리자가 등기를 함께 신청하면 공동신청입니다. 공동신청. 둘 중에 혼자가 하면 단독이다 이 말. 여기서 혼자라는 것은 주로 권리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권리자 혼자 등기를 신청하면 단독 신청, 권리자와 의무자가 함께 등기를 신청하면 공동 신청이에요. 그럼 나중에 시험에 낼 때 이 공동 신청에서는 이 등기의 의무자 권리자가 누군지를 찾아내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의무자가 누구냐,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 의무자가 누구냐, 환매 특약의 등기를 신청할 때 의무자 권리자가 누구냐, 이걸 찾아내는 게 시험이에요. 그러면 단독 신청은 있잖아요. 권리자 혼자밖에 없잖아요. 그럼 의무자를 찾아내는 문제가 등장할 수가 없죠.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 법에는 단독 신청하는 거는 100개가 나옵니다. 그러나 예시를 드러난 건 6개밖에 없어요. 그럼 나중에 요 6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럼 시험에 낼 때는 딱 1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냅니다. 다음 중 단독 신청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다음 중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없는 것은,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요거는 아주 단순합니다. 나중에 저하고 풀면은 가볍게 접근이 돼요. 그러면 이걸 다른 각도로서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수많은 등기의 종류를 배우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게 단독 신청인지 공동 신청인지, 공동 신청이라면 이게 의무자인지 권리자인지를 다 찾아내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게 단독인지 공동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냐 이 말입니다. 있어요. 자, 그게 어떻게 접근하느냐. 저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가 2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가 등기부죠. 하나가 지적공부입니다. 이때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2가지잖아요. 하나가 부동산 표시죠. 하나가 권리 관계죠. 여기에서 소유권이 나오고 소유권 이외가 나와요. 그러면 요 등기부를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렇게 말했죠. 이게 등기부가 있다면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이야기를 했죠. 세 부분으로. 맨 위를 표제부, 중간을 갑구, 아래를 얼구. 이 말은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에다가 기록을 하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얼구, 이렇게 앞 시간에 배웠어요. 자, 그러면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단독 신청인지 공동 신청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계약입니다. 계약. 여러분들 계약이라는 말 속에는 청약자, 성락자,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러면 계약이면 공동이에요. 계약이 아니면 단독입니다. 그럼 결론은 여기는 표제부죠. 표제부는 계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잖아요. 부동산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 이렇게 되죠. 그럼 만약에 지목을 봅니다. 이 토지의 지목이 전이다. 그러면 전은 밭이죠. 허가받아서 집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럼 지목이 전에서 대로 바뀌죠. 그러면 지목이 변하면 등기소로 먼저 가느냐 구청으로 먼저 가느냐,
당연히 부동산 표시의 변동은 대장을 먼저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에 먼저 갑니다. 그럼 구청에 가서 지목 변경을 신청합니다. 이때 구청하고 나하고는 계약의 관계이냐 허가의 관계이냐 이 말입니다. 허가의 관계입니다. 계약이 아닙니다. 결론을 지을게요. 표제부는 계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표제부에는 공동신청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얼구를 먼저 볼게요. 얼구는 소유권 이외죠. 소유권 이외가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이나 저당권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전세 계약이잖아요. 임대차 계약이잖아요. 저당권 계약이잖아요. 결론입니다. 얼구는 전부 다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얼구는 전부 다 공동신청이다 이 말. 그러면 표제부는 공동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얼구는 전부 다 계약이니까 전부 다 공동신청해. 그럼 이제 중간에 갑구가 있죠. 여러분들 보세요. X가 있고 O가 있잖아요. 그럼 중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세모죠, 세모. 그러니까 갑구는 계약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세요. 갑구는 소유권이죠. 그럼 소유권의 예를 매매, 교환, 정려 이게 소유권 이전이잖아요. 이 세 개는 계약이죠. 그럼 공동신청이에요. 그런데 상속도 소유권 이전이죠. 토지 수용도 소유권 이전이죠. 그럼 이거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갑구에 기록을 하는데 상속 계약 아니잖아요. 토지 수용 계약 아니잖아요. 그러면 단독 신청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딱 정리를 할 때 단독 신청과 공동 신청을 구별하는 방법은 계약이다. 계약이면 공동, 계약 아니면 단독. 조금 세부적으로 나아가면 표제부는 계약은 하나도 없다. 그럼 공동 신청은 없다. 얼구는 소유권 이외입니다. 전부 다 계약이다. 그러면 갑구는 소유권입니다. 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렇게 기억해 두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거는 있잖아요. 각각의 등기마다 의무자 권리자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311페이지에 보면은 맨 아래에 그게 나와 있어요. 자, 요거를 알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보세요. 정리를 하면은 제가 PPT에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글자를 쓰면서 하면은 조금 더 생동감이 있기 때문에 칠판에 글을 쓰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에 갑이 있습니다. 여기에 을이 있어요. 자, 이 부동산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하면은 갑이 매도인입니다. 을이 매수인입니다. 자, 답을 적어놓고 공부할게요. 매도인을 등기 의무자라고 부릅니다. 매수인을 등기 권리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학문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것만 갖고 단순히 공부를 해봅시다. 왜 매도인이 의무자가 되고 왜 매수인이 권리자가 되는지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하면 을은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은 매매 대금이 넘어가죠. 그 말은 갑은 매매 대금을 받았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을은 매매 대금을 줬지.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을 권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학문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하느냐 할 때 여러분들 실체법은 민법입니다. 절차법은 등기법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민법상의 의무자가 누구냐? 등기법상의 의무자가 누구냐? 민법상의 권리자가 누구냐? 등기법상의 권리자가 누구냐? 이 소리예요. 답을 적어놓고 할게요. 민법상의 의무자는 등기, 협력 의무를 지는 자. 민법상의 등기 권리자는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 자, 등기법입니다. 등기법상의 등기 의무자는 권리가 소멸하는 쪽, 불이익을 보는 쪽,
등기법상의 권리자는 권리가 발생하는 쪽, 이익을 보는 쪽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민법부터 먼저 살펴봅니다. 그럼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한 글자를 알아야 돼요. 뭐냐? 여러분들 등기를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서류는 인감증명서입니다. 그럼 자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답을 해보세요. 답을 세 가지입니다. 인감증명서는 1. 매도인이 제출한다. 2. 매수인이 제출한다. 3. 둘 다 제출한다. 자, 답이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1번. 인감은 매도인만 제출을 합니다. 매수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설명을 할 때 이래 합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다면, 자 보세요. 매수인이 매매 대금이 넘어가죠. 그러면 갑은 매매 대금을 받았죠. 매매 대금을 받았다면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절차에 필요한 각종의 서류를 갑이 떼어줘야 되는 거예요. 발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갑은 인감증명서 발급해 줘야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협력 의무를 지는 자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을은 매매대금 줬죠. 줬다면 등기 달라? 이게 등기 청구권이잖아요. 등기 달라? 등기 청구권이죠. 그래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가 권리자가 되고 등기 협력 의무를 지는 자가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민법이니까. 그럼 시험에 출제인이 낼 때도 등기법을 내는 거지 민법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등기법입니다. 절차법이죠.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지금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갑이죠. 그럼 갑입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갑이라는 소리는 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를 갑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매매라면 소유권이 이래 넘어가죠. 넘어가면 갑은 이제는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소유자가 아니다는 말은 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없어지는 거라. 권리가 없어진다는 게 권리가 소멸하는 쪽이다. 이 소멸하는 쪽을 의무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의무자예요.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가면 을은 소유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생겼죠. 이게 권리가 발생입니다. 자,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가 소멸하는 쪽이 의무자,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가 발생하는 쪽이 권리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를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갑, 을, 이러네. 여러분들 지금부터 있잖아요. 등기를 공부할 때 요 글자를 한번 해놓고 공부를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이거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할 때 답은 똑같기 때문에 답이 똑같아요. 자,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합니다. 여러분들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이외가 있죠. 이 소유권 이외는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다 이래 나오죠. 결론입니다. 이 5개 답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럼 풀이해 볼게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럼 소유자가 갑이라 이러면은 자 보세요. 갑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어요. 이때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줍니다. 그럴 때 요 집주인 있죠. 이 사람을 전세권 설정자라고 불러요. 세입자 있죠. 이 사람을 전세권자라고 불러요. 그럼 자 호칭은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말은 전세면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지상이면 지상권 설정자, 지상권자, 저당이면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여러분들 보세요. 전세권을 설정했다는 말은 전세권을 준 사람이 이게 설정입니다. 전세권을 준 사람을 설정자, 전세권을 받은 사람 있죠. 그게 전세권자. 이 집을 비워준 사람이 설정자예요. 그럼 그 집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전세권자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소유자가 갑이라는 소리는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갑에게 있어요.
그런데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줍니다. 그럼 전세권 설정을 하면 이쪽이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이쪽이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준다는 말은 갑이 이 집을 을에게 비워줘야 되잖아요. 비워준다는 말은 사용 수익을 못하게 됐죠. 그럼 이제 을의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을은 이 집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전세를 줌으로써 사용 수익할 권리가 없어졌으니까 권리가 소멸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의무자입니다. 을은 이 집에 들어와서 이사 들어와서 살죠. 그게 사용 수익할 권리가 생겼기 때문에 권리가 발생해요. 그래서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꼭 기억하세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전세권 설정자가 의무자, 전세권자가 권리자. 자, 그 다음에 전세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의 전세기간이 끝났어. 끝났다면 말소해야 되죠. 말소. 자, 그러면 말소를 합니다. 이 말을 보세요. 이거 지우는 게 말소잖아요. 지운다는 거는 권리가 소멸된 거죠. 그럼 이쪽이 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면 을은 전세기간이 끝났다면 이사를 나가죠. 그 대신 집은 갑 원소유자에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갑은 다시 사용 수익할 권리가 생겼죠. 그래서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설정하고 말소하고는 반대잖아요. 반대. 그러면 설정할 때 의무자가, 말소할 때는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설정할 때 권리자가, 말소할 때는 의무자가 됩니다. 여기서 키는 이게 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험은 이거를 갖고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는 전세권 설정자가 의무자, 전세권자가 권리자.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할 때는 전세권자가 의무자,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 요 호칭에 익숙을 해요. 자, 그럼 정리를 합니다. 전세면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지상이면 지상권 설정자, 지상권자, 저당이면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답은 똑같아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의무자가 전세권 설정자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의무자는 저당권 설정자다 이 말입니다. 지상권 설정 등기할 때 의무자는 지상권 설정자다 이 말입니다. 답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12페이지에 거기에 박스를 보면 의무자 권리자가 정리가 돼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배우게 될 겁니다. 요게 나중에 우리를 너무 간단한데 한 번만 정립을 하면 아주 쉽습니다. 정립하기까지가 약간 헷갈릴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조금 쉬었다가 서류를 배우러 들어갈게요. 자, 고생을 했습니다.